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상속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하면 프리킥을 줍니다. 특히 골대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은 경우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프리킥을 하면은요, 수비수들은 이렇게 벽을 쌓습니다. 특히 키커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벽을 쌓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키커가 골을 한 번에 넣을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붙습니다. 상속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절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너무 늦게 나이가 들어서 상속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종을 앞두고 상속 설계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프리킥을 찰 때 수비수들이 그 키커 바로 앞에서 벽을 친다면 어떻습니까? 찰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임종을 앞뒀다. 그렇다면요, 절세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70세보다는 60세, 60세보다는 50세가 훨씬 더 많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속 설계를 너무 늦게 준비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빌딩 부자의 눈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뭐냐면요, 나이가 일단 많습니다. 80세 중반 이상이 됐고요. 부동산 가격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강남 빌딩 부자는 어떤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상속세는요, 물납으로밖에, 건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상속 설계에 성공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징기스칸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징기스칸이 고령의 나이에 원정을 떠나려고 하자 부인들이 하나같이 후계자를 지정해 놓고 출정하라는 조언을 했고요. 징기스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후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황위 승계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진시황은요, 영원히 살고자 했기 때문에 후계자 지정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진나라는 망했다는 거,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에 실패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하나마나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무 늦게 증여를 한다. 임종 직전에 증여를 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증여를 하면요, 증여세도 내고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또 추가 과세하기 때문에 하나마나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령의 나이에 성급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요,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부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전 증여한 증여세도 만만치 않겠죠. 차라리 부동산을 가지고 상속을 했다면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부동산을 매각해서 양도세 부담에 그 다음에 현금 보유에 따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령의 나이에 쓸데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면요,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취득세 등 비용이 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로 부동산을 산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은 상속재산 감소 효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동산 매입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예치가 훨씬 더 그 금융재산 공제까지 받으니까 절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생전에 너무 많은 증여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너무 많은 증여를 하면은 부모님의 재산권을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 시에 상속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우자 공제, 일갈 공제, 상속주택 공제, 금융재산 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요, 일부만 증여한 다음에 나머지는 상속으로 가서 공제 혜택을 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하는데 달러를 매입하던가 금괴를 매입하던가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매입한다. 이랬을 때 재산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추정 상속 재산 제도를 피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자녀들이 이러한 금괴 같은 경우 은닉 재산을 양성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배우자 공제 최대한 30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늘어나겠죠?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100년 해로 하면서
살아야만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사별한 상태에서 아니면 이혼한 상태에서 잘못된 재혼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혼 과정에 있어서 상속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최악의 가족 분쟁 사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혼외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지와 관련된 소송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복 형제 간의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가족 분쟁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열 번째는요, 공정하지 않은 분배, 공정하지 않은 사전 증여,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공정한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유류분 소송 등으로 가족관계는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에 실패하는 11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너무나 과신해서 가업상속공제로 그 상속세 없이 자녀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업상속공제보다는요, 사전증여와 상속세 마련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넘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업상속공제만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업상속공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가업상속공제 이후에 해당 기업을 자녀가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 양도세는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효과적으로 사전증여와 상속세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열두 번째는요, 상속세 납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책 없이 사망하게 되면요, 남아있는 상속인들은요, 상속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물납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낸다든가 자녀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열세 번째는요, 황금비 증여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황금비를 지키지 못해 갖고 상속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재산을 별도로 구분해 놓고요. 나머지 상속으로 갈 재산 또한 별도로 구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는 효과적으로 증여세 절세하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상속 재산으로 남겨둘 것은요. 크로스 플랜이라고 하는 부부가 상속세 마련 전략을 세워서 자녀들한테 상속세 납세 부담을 주지 않고서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에 실패하는 13가지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